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얼굴을 처음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인트로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 얼굴이 안 보였었죠. 일단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여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상 그래도 이제 집중도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쓸 수업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 놓았던 PPT 자료가 있고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썼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쓴 책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본문을 보여드리고 그 본문의 내용을 밑줄을 긋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을 직접 제 본문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서 공부에 어떤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울 1부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냥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좀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특히나 이제 교육학을 오랫동안 놓았다가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라고 했을 때 첫 장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난관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지겹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100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머릿속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공부했던 것이 어느 위치에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1회독, 2회독, 3회독이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의 그런 어떤 방법들이 생각이 날 거기 때문에 또 그걸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1부에서 해야 될 공부는 이제 이렇습니다. 1부가 이제 교육 일반인데요. 우리 책에는 교육과 교육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 교육의 형태, 그 다음에 학교 제도하고 교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교원임용 시험 대비라고 되어 있죠. 제가 현재 이제 내놓은 책은 2021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대비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년이 된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크게 바뀐다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의 오탈자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이제 처음에 상권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명중호 편저, 명교육극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대지로 들어가면 머리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머리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그 예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배경과 어떻게 교육학에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육학 일부를 우리가 할 텐데 교육과 이제 교육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 1장에서 이제 교육의 이해입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그다음에 3장에서는 교육의 형태, 교육이 이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제 사실 교육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교 교육이죠.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 그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이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넘나드는 그러한 형태로 교육 시스템이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평생 교육 쪽에서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학교 교육 쪽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확대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재교육.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예요. 현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예전부터 이제 우려를 해왔던 부분이지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학교 그리고 이제 교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부 교육과 교육학 여러분들 책 보시면 먼저 22페이지입니다. 1장 교육의 이해죠. 1절 교육의 어원. 그래서 동양의 어원과 서양의 어원을 갖다가 이제 알아봅니다.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 1부 교육과 교육학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1장이 이제 교육의 이해인데요. 1절 교육의 어원. 자, 그래서 교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중에 옆에 매를 들고 있는 사람, 선생님이 서 있는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자라고 하는 것은 효, 세계, 아이, 회초리의 합성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을 또한 효하고 복하고의 합성어다.
라고도 하는데 교육의 근본이 교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양 교육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교육의 주체이고 아이는 그들을 따르는 객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와 어머니의 몸의 합성어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발대해 나간다. 바로 이것이 육의 의미이고 바로 이러한 교와 육이 합쳐진 것이 교육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엄격한 지도 속에서 아이가 세상을 배워간다. 아이가 따스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이게 돼요. 자, 그러면 교육이란 따라서 성숙한 선생님과 부모님이 미성숙한 아이를 솔선수범으로 가르치고 아이는 그것을 본받고 배우는 활동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봤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페다고지하고 에듀케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 시대의 귀족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던 교노 또는 교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공원, 체육관, 박물관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가르친 데서 유래되었다. 페다고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밖으로 듀코, 듀카레의 합성어다. 밖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부모가 아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동이나 자녀가 잠재의 능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아동,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전제가 되고 교육에서 교사나 부모보다 아동이나 학생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의미로 서양적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나 아동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적성을 잘 발현하도록 이끌어내서 최대한 실현시킨다. 그래서 서양적 어원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과 아동의 잠재 능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교육의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24페이지죠. 네. 그래서 객관주의하고 이제 주관주의, 그러니까 구성주의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객관주의, 구성주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객관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이 객관주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됩니다.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 나한테 그대로 이식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객관을 나 주관에 주입시키는 일. 바로 이제 이것이 객관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형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예술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성년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주형이에요. 주형.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주형이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제작자가 의도한 모습으로 학생을 주형하는 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주형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이라고 하는 것과 도야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비유가 포함이 되죠. 주입, 그대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지식이나 규범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입입니다. 도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능력인 지각, 상상, 추리, 의지 등을 단련해야 하는 것,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야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객관주의 전통에 있어가지고 주형의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로크,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뒤에서 이제 행동주의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제 잠시 살펴보면 로크가 백지설을 얘기를 했어요. 타블라 라사. 백지 위에다가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게 백지입니다. 백지 위에다가 외부 객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쓰는 거죠. 인쇄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로크가 얘기하는 백지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의 경우에는 뭐냐면 바로 자극과 반응의 논에 따라서 행동 통제로 목표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과정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계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조작하는 것,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작을 통해서 목표하는 인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교육 만능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 만능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교육이 만능이라고 하는 얘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만능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주형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존재이고, 그렇죠? 학생은 그러한 가르침을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예술의 비유예요. 예술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예술가와 재료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재료의 성질과 무관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있었던 주형의 비유와 다른 부분이에요. 재료의 성질을 고려한다. 물론 주형의 비유처럼 교사는 학생은 재료로 보고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재료의 성질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와 재료 사이에는 독특한 긴장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예술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형의 비유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보는 것을 교정을 해서 긴장 가운데 상호 작용하는 관계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술가하고 재료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재료라고 하는 것은 갑을 관계로 놓고 보면 교사가 갑인 거고 학생은 의인 거예요. 교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주형의 비유에 변형된 형태다. 자, 세 번째는 성년식의 비유입니다. 성년식. 우리도 이제 20세가 되면 성년이 돼서 5월 셋째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성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식의 비유는 이제 조금은 다릅니다. 주형의 비유와 그리고 이제 성장의 뒤에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주형의 비유,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관련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적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객관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형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 방법을 간과한다. 성장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육 방법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 내용을 간과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터스입니다. 피터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육이란 문명화된 삶의 형식, 즉 인류 문화 유산에 입문시키는 일로서의 성년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화 유산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전달되는 내용과 그것을 비판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상의 기준이 누구의 것도 아닌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비판했던 내용을 이렇게 일종의 대안적인 형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채워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교육 내용과 교육의 방법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객관주의와 그 상대되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나가 있어요. 이거는 주관이겠죠? 이건 주관입니다. 주관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뭐를? 지식을. 이게 바로 객관이 되겠죠. 자, 이러한 관점입니다. 내가 지식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구성주의 그러면 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구성을 해서 나의 지식 객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스스로 성장하고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리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비유, 그 다음에 만남의 비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형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사 선생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에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이는 그 안에 잠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을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을 식물에, 교사는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에 비유하죠.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자신이고 교사는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소예요. 또 듀이예요. 듀이의 진보주의. 그래서 흔히들 구성주의, 아동중심 교육관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요구나 흥미, 잠재적 능력, 그리고 심리적 발달 단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시할 우려가 있다. 그런 비판을 받죠. 자, 26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주형이나 성장이나 예술, 성년식에 대한 비유는 공통적으로 교육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을 주고 가꾸고 주형을 해서 잘 시키고 그래가지고 잘 그 주형 틀을 갖다가 뜯어내서 잘 다듬고. 하지만 만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어떤 교사나 어떤 동료 학생을 만남으로써 갑자기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이제 이거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만남에 의한 비약적 성장.
이런 거를 강조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뭐냐? 멀로우예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보다는 생활과 윤리겠네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바로 이 멀로우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제 저 만남,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멀로우. 근데 하지만 이러한 이제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죠.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그런 비약적 성장이 아니죠.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깨닫고 깨우치고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유행주의로 그럴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